2025년 가을, 한국의 하늘에는 관광 비행기가 다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는 오랜만에 한국을 찾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타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5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 중국인 단체 관광 무비자 입국 제도. 3인 이상이 함께 여행할 경우 비자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이 정책은 팬데믹 이후 얼어붙었던 관광 산업을 다시 녹이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 지 며칠도 안 되어 인터넷은 금세 시끄러워졌습니다. 치안이 불안하다. 불법 체류자 또 늘겠다. 한국이 너무 쉽게 문을 연다. 이런 반응들이 순식간에 댓글과 커뮤니티를 채웠습니다. 정부는 관광 한류의 부활을 외치지만 국민의 감정은 여전히 불안과 불신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가져올 경제적 기회보다 사회적 리스크가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은 한국 관광 산업의 최대 고객이자 동시에 가장 논란이 많은 존재입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34%가 중국인이었고 전체 관광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면세점과 백화점, 숙박업계가 그들의 소비로 성장했고 지방 중소도시의 관광 산업까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통계도 존재합니다. 최근 3년간 단체 관광 형태로 입국한 중국인 가운데 1,352명이 무단 이탈 후 불법 체류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인은 7년 연속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 통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가 단순히 범죄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인 입국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절대적 수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통계보다 체감을 믿습니다. 몇몇 사건, 몇몇 뉴스가 쌓이면서 국민들은 이제 중국인 관광객을 관광객이 아니라 잠재적 체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비자 입국 정책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중국의 젊은 세대에게 한국은 여전히 동경의 대상입니다. K-팝, 드라마, 뷰티, 음식, 패션. 한국의 문화는 여전히 트렌드의 본고장으로 불립니다. 특히 최근 신세대 아이돌 그룹을 잘 표현한 K-팝 데몬 헌터스는 중국 SNS 웨이보에서 하루에도 수십만 번 언급될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 팬들은 한국 콘서트를 보러 오기 위해 줄을 서고 서울의 거리에는 다시 중국어 간판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한령 이후 8년 만에 되살아난 한류의 흐름. 이 무비자 정책은 그 열기를 경제적 효과로 전환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사회가 그 변화를 반갑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류의 성공은 반기지만 중국인의 입국은 불안해하는 이중적인 태도. 이 모순이 바로 오늘의 한국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칭챙총. 이 단어는 서양에서 동아시아인의 언어를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종차별적 표현입니다. 중국어의 억양을 흉내내며 동양인의 언어는 웃기다는 식의 조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동아시아계 이민자들이 학교나 거리에서 칭챙총 이라는 말과 함께 놀림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언어적 모욕이자 인종차별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최근 한국 인터넷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조롱하거나 중국인들이 또 몰려온다는 불만을 풍자하는 밈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칭챙총은 범죄 조직도 실제 단체도 아닙니다. 단지 불편함과 혐오가 결합해 만들어진 조롱의 언어일 뿐입니다. 즉, 불안이 합리적 비판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감정적 혐오로 전이된 결과입니다. 이런 언어가 퍼진다는 건 단순한 인터넷 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이미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불신을 유머의 언어로 정당화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우려는 필요하지만 그 우려가 혐오로 표현되는 순간 사회는 냉정함을 잃고 감정의 늪으로 빠집니다. 물론 우려 자체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발 보이스피싱 조직, 마약 밀수 사건, 불법 체류자 문제 등은 실제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무비자 단체 관광객과 특정 범죄 조직의 연계가 드러난 사례는 없습니다. 단체 관광객 대부분은 합법적 여행 상품을 통해 입국한 일반 관광객들입니다. 문제는 일부 사례가 전체 이미지를 덮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범죄가 1,000명의 관광객을 불신하게 만들고 한 번의 논란이 정책 전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정책이 아무리 잘 설계되어도 국민이 그것을 믿지 못하면 정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관광객 유치가 아닙니다. 관광객 관리입니다. 개방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구조입니다. 무비자 입국 제도는 문을 여는 정책이 아니라 문을 지키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단체 관광객의 전자 입출국 기록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여행사와 숙박업소 간의 정보를 연동해 이탈자를 조기에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입니다. 입국자 수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체류 관리 결과, 범죄 발생률, 경제적 환류 효과까지 정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정보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보이지 않는 정책은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외국인 관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밑에는 한국 사회의 피로감이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중국발 입국자 논란, 한한령으로 인한 문화적 갈등, 그리고 반복되는 중국인 관광객 매너 문제들이 오랜 시간 누적된 불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SNS에서는 한 명의 무례한 관광객 영상이 수백만 회 재생되고 댓글은 순식간에 분노로 변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지와 감정이 판단을 대신합니다. 결국 지금의 현중 정서는 경제적 계산이 아니라 감정적 피로의 결과입니다. 돈보다 불편함이 크다. 이익보다 불안이 앞선다. 이게 바로 지금의 여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할까요? 첫째, 경제적 실익은 분명합니다. 중국 관광객이 늘면 소비가 살아나고 지방 중소도시의 관광산업이 회복될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화장품, 음식 산업은 다시 한번 성장의 기회를 얻습니다. 둘째, 사회적 관리의 리스크도 명확합니다. 불법 체류, 범죄, 문화 갈등.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외국인 유입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이건 특정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문제입니다. 셋째, 혐오 표현과 합리적 비판을 구별해야 합니다.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사람을 비하하는 것은 다릅니다. 칭챙총 같은 단어를 소비하는 순간 정책 논의는 사라지고 감정만 남습니다. 넷째, 신뢰를 설계해야 합니다. 정책의 목적은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심리입니다. 국민이 괜찮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 어떤 정책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있어 단순한 이웃이 아닙니다. 경제, 외교, 문화 모든 면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복잡한 파트너입니다. 이번 무비자 정책은 그 관계의 민낯을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우리는 개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관광과 치안, 경제와 신뢰 사이의 균형. 그 균형을 잡지 못하면 무비자 정책은 경제 회복이 아니라 사회 피로로 끝날 것입니다. 한류는 지금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K-팝과 드라마, 한국의 문화는 국경을 넘어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문을 열어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라 성숙한 사회로 가는 과정입니다. 개방은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품격입니다. 이제 한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경제를 위해 문을 열 것인가, 안전을 위해 닫을 것인가. 그 답은 둘 다가 아닙니다. 열되 믿을 수 있게 관리하라. 그게 바로 신뢰의 기술이고 지금 한국이 배워야 할 새로운 개방의 방식입니다. 진짜 성숙한 개방은 경제적 계산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그 신뢰를 설계하지 못한다면 한류가 만들어낸 기회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세계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과 문화, 기술과 민주주의.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진 나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그 답은 이번 무비자 정책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열린 문 뒤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건 결국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모든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세상 읽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